저는 이정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JM 시큐리티라는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 해군 UDTSEAL 출신이지만 지금은 그냥 8살 아들 민준이를 키우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푸른 바다가 아직도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부름에 답할 수 없었죠. 2021년 12월 15일, 남편 성우가 어선 조난 사고로 실종된 날이에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제는 민준이와 저 둘이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엄마, 나 학교 가요. 민준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나왔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조심히 가, 민준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네.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후 들어서 업무가 좀 있었어요. 대기업 행사 경우 일이었는데 요즘은 일이 많지 않아서 고마운 일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어머님이시죠?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다쳤는데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어디를 다쳤나요? 많이 심한가요? 일단 병원에서 만나요. 해운대 성모병원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즉시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하면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고 교복이 찢어져 있었어요. 왼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죠. 민준아. 제가 달려가자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뭔 일이야, 민준아? 누가 이렇게 했어? 엄마. 형들이 돈 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최근에 몇몇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돈을 요구한다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 부모가 좀 복잡한 분들이라서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조폭 자녀들의 학교 폭력이었어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해군 특수부대원 이정민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차민석, 송준호. 이런 아이들이에요. 차민석.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그 아이들 부모는 어떤 분들인가요? 선생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민석이 아버지가 해운대파라는 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해운대파. 부산에서 손꼽히는 폭력 조직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죠.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너무 작고 차가웠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형들이 계속 돈 달라고 하면서.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단단했죠.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민준이를 집에 재워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3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과거를 묻어두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했어요. 제 아이를 건드린 순간 그들은 선을 넘었어요. 저녁에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 빛이 마치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다음 날부터 제가 할 일이 정해졌어요.
먼저 그 아이들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요. 평범한 일상은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설령 다시 전사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요.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부름에 답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이정민이 될 거예요. 아이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해군 특수부대원이었던 그 이정민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준이를 집에 재워두고 혼자 왔어요. 아이가 더 무서워할까 봐서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죠. 그때 보였어요. 중학생 서너 명이 민준이를 둘러싸고 있는 게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죠. 야, 임마. 돈은 언제 가져올 거야? 가장 큰 아이가 민준이 어깨를 떠밀었어요. 형, 저 정말 돈이 없어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야, 너희들. 제가 나타나자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도 눈을 크게 떴죠. 엄마, 민준아, 뒤로 가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차가웠죠. 가장 큰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키가 제법 컸지만 아직 애였어요. 아줌마가 뭔데? 끼어들지 마요. 우리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지?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아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냥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요. 빌려달라고? 때리면서? 아이가 당황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아, 아니에요. 그냥 너 이름이 뭐야? 왜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무서우면 그냥 가세요.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군지 말해봐. 해운대파 차동욱이에요. 진짜 무섭거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차동욱. 해운대파의 간부급 인물이었어요. 부산 경찰서에 몇 번 들락날락한 전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럼 네 아버지한테 전해줘. 제가 아이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아이가 움찔했죠. 이정민이 찾아갈 거라고.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정민? 그래. 그리고 다시는 우리 민준이한테 접근하지 마. 알겠어? 제 목소리에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둘러 사라졌어요. 민준이가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지. 민준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9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정민이지? 굵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나 차동욱이야.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각성이었죠. 아, 그 아이 아버지시군요. 야, 이 쌍년아.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다며? 욕설이 거침없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혔으니까 사과하라고 했죠. 사과? 웃기고 있네. 어디 사는지 다 알아봤어. 협박이 시작됐어요. 너 지금 나한테 기어올라? 죽고 싶어?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더욱 차분해졌죠. 해운대 바다에서 만나요. 뭐? 밤 12시. 해운대 해변에서 만나자고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야, 미친년아. 진짜로? 네. 진짜로요. 좋아. 네가 원한다면 해주지. 하지만 후회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민준이가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운동복을 꺼냈어요.
해군 시절 입던 전투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단단히 묶었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해군 특수부대원 이정민이었어요. 11시 반. 민준이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집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해운대 해변으로 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죠. 자정이 가까워올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었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바다 소리만 들렸죠. 파도가 모래를 치는 소리요.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어요.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차동욱이 오고 있었어요. 제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차들이 멈췄어요. 문이 열리면서 남자들이 내렸어요. 차동욱도 보였어요.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부하들을 5명이나 데려왔죠.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바다가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차동욱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정말 혼자 왔네? 제가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한테 사과해요. 그럼 끝이에요. 사과? 웃기고 있네. 차동욱이 부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들아, 전현 바다에 빠뜨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남자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제 몸이 기억했어요. 해군 UDT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그 움직임을요. 첫 번째 남자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제 몸이 기억했어요. 번개처럼 빨랐어요. 그의 팔을 잡고 비틀었죠. 뚝.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모래 위에 쓰러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남자가 달려왔어요. 주먹을 휘둘렀죠. 저는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컥.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왔어요. 제 심장이 차분해졌어요. 해군 UDT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특수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왼쪽 남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동시에 오른쪽 남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죠. 다섯 번째 남자가 칼을 꺼냈어요. 이 미친년아!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모래를 한 줌 집어서 그의 얼굴에 뿌렸어요. 아! 그가 눈을 가리며 비틀거리는 사이 저는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30초. 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바다 소리만 들렸어요. 파도가 모래를 치는 소리요. 차동욱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입이 벌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너 뭐야? 제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발걸음마다 모래가 부드럽게 가라앉았어요. 전 해군 UDT 이정민 중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바다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지금은 그냥 아이 엄마고요. 차동욱이 뒤로 물러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에? 해군? UDT? 네. 수중 폭파 전문가였어요. 근접 전투도 특기였고요.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가 더욱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해요. 선택? 당신 아들이 내 아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거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죠. 아니면 저와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요. 차동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야야. 잠깐만. 얘기해보자. 얘기요? 좋아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한테 사과해요. 그리고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그게. 우리가 누군지 알아? 차동욱이 다시 허세를 부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해운대파 간부라고 하셨죠? 그래.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국가에서 키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순간 차동욱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해군 특수부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학교에서 돈을 요구하는 일을 그만두세요. 그럼, 그럼 끝인 거야? 네, 그럼 끝이에요. 하지만 차동욱의 눈에 다른 감정이 떠올랐어요. 굴욕감이었죠. 야, 이 쌍년아.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권총이었어요. 총 앞에서는 소용없어. 총구가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었죠. 총을 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뭐, 총소리 나면 경찰 올 거예요. 여기서 총 쏜 사람 찾기는 쉬워요. 차동욱의 손이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전직 군인이에요. 총기 사고로 죽으면 군 쪽에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 말이 계속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무엇보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가 죽으면 제 동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특수부대 출신들 말이에요. 차동욱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어요. 모래 위에 떨어진 총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내일 당신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오세요. 우리 민준이한테 사과하게 하고요. 알, 알겠어.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한테 돈 요구하는 일 없게 하세요. 그럴게. 차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쓰러진 부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가세요. 제가 말하자 그들이 서둘러 차로 향했어요. 차동욱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너, 진짜 무서운 여자야? 저는 그냥 엄마예요. 아이를 지키는 엄마요. 차들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제 발끝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느끼는 승리의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걸요. 차동욱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큰 보복을 계획할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런 일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이정민이 아니에요.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이자 동시에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전사였어요. 그리고 누구든 제 아이를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3시, 학교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차동욱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민석이도요. 민석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와 민준이가 다가가자 차동욱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었죠. 민석아, 어서. 차동욱이 아들을 떠밀었어요. 민석이가 민준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괜찮아.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가 의젓했어요. 그리고 돈도 안 받을게. 다른 애들한테도 안 받을 거야. 민석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저는 차동욱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인 거죠? 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민준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평온했어요. 민준이도 학교에서 즐겁게 지냈어요. 정말 끝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사무실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정민 씨?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한민수였어요. 제 전 부하였죠.
해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사이예요. 지금은 해운대경찰서 강력팀장이에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형님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해운대파 차동욱 말이에요. 제 표정이 굳었어요. 뭔 소식? 차동욱이 형님 때문에 완전히 쪽팔렸다면서 난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부하들한테 여자 하나한테 털렸다고 비웃음 당하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해운대파 두목 송태곤까지 나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송태곤. 그 이름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부산에서 손꼽히는 거물이었어요. 형님 위험해요. 피하세요. 피해? 어디로? 일단 민준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그때였어요. 사무실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뭐야? 밖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형님!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문으로 차동욱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부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50대 남자가 따라왔어요. 송태곤이었어요. 이 여자가 그 유명한 이정민인가? 송태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네, 형님. 저 여자가. 차동욱이 송태곤 옆에서 비굴하게 말했어요.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네.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차동욱이 어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큰 소리 쳤어요. 민수가 제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경찰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경찰? 송태곤이 비웃었어요. 경찰이 뭐 대단한가? 돈 좀 주면 입 다물어주는 것들이잖아. 제가 해운대경찰서 강력팀장 한민수입니다.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물러나세요. 팀장. 송태곤의 눈이 위험하게 반짝였어요. 그럼 더 재미있겠네. 경찰까지 처리하면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민수야, 뒤로 가 있어. 형님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10명이 넘는 상대는 처음이었어요. 송태곤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이정민 씨인가? 네. 들었어.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송태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보시죠.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게임을 해보자. 송태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1대1로 하자. 내가 이기면 너와 그 경찰 친구 모두 우리가 처리한다. 만약 제가 이기면 우리가 완전히 손을 떼지.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민준이는 이 일과 상관없어요. 송태곤이 잠시 생각했어요. 좋다. 약속하지.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네가 지면 끝이야.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형님 안 돼요. 저 사람 위험해요. 괜찮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송태곤은 차동욱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준비됐나? 송태곤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였어요. 송태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움직임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차동욱과는 완전히 다른 상대였어요. 준비됐나? 그가 물었어요.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송태곤이 먼저 움직였어요. 빨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랐죠.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어요. 주먹이 제 귀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반격했어요. 그의 옆구리를 노렸죠. 하지만 그도 피했어요. 오, 꽤 하는데? 송태곤이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다시 공격해왔어요. 이번에는 발차기였어요. 제 다리를 겨냥했죠. 저는 뛰어올라서 피했어요. 동시에 그의 어깨를 가격했어요. 컥. 송태곤이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금세 균형을 잡았죠. 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송태곤이 칼을 꺼냈어요. 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무기는 반칙이잖아. 반칙? 송태곤이 비웃었어요. 여기는 링이 아니야. 진짜 세상이지.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바다를 생각해. 해군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위험할 때일수록 바다처럼 고요해져라. 송태곤이 칼을 휘둘렀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칼날이 제 코끝을 스쳤어요. 다시 휘둘렀어요. 이번에는 옆으로 피했어요. 송태곤의 공격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피했어요. 가만히 서 있어. 그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물처럼 움직였어요. 바다의 파도처럼요. 그가 지치기 시작했어요. 숨이 거칠어졌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송태곤이 크게 휘두를 때 저는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뭐? 칼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으악! 송태곤이 무릎을 꿇었어요. 항복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송태곤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항복한다고 해요. 항복. 항복해. 그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그를 놓아줬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차동욱과 부하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약속 지키세요. 제가 송태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어. 송태곤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차동욱. 네, 형님. 이제 진짜 끝이야. 이 사람들한테 절대 건드리지 마. 하지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송태곤이 소리쳤어요. 차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자. 송태곤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차동욱도 뒤따라갔죠. 문이 닫히자 민수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형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앉았죠. 정말 대단해요. 송태곤을 이기다니.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 운이요? 그게 운이에요? 형님 실력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여전히 푸르고 평온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민준이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정말 강해요. 민준이도 강한 아이야. 바다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어요. 엄마, 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되고 싶은데?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민준아. 그런 사람이 되렴. 네.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를 불렀어요. 형님. 민수였어요. 제복을 입고 있었죠. 민수야? 여기서 뭐해? 순찰 중이에요. 아, 민준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민수 삼촌. 민준이가 인사했어요. 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송태곤이 부산을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해요. 정말 끝난 거였어요. 그리고 차동욱도 완전히 얌전해졌어요. 학교 폭력 신고도 확 줄었고요. 다행이네. 모든 게 형님 덕분이에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가고 있었어요. 민준아,
집에 가자. 네, 엄마.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어요. 고마워. 제가 바다에게 속삭였어요. 바다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를 되돌려 주었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거고, 저는 보안업체 일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바다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하루가요.